네, 지금부터 2021 학년, 21년, 원래 22학년도는 알지? 왜 22인지를 알아요? 내년에 22학년도에 대학 들어가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수능이라서 그래. 근데 우리 연도로는 21년이죠, 그죠? 22학년도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역 총평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 총평이요, 제가 6월 달에 했던 총평이에요. 딱 하나만 바뀌었어. 급상승에서 급 뺐어. 급상승이란 말에서 급자만 빼고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왔어? 아, 내가 너무 빨리 시작했나 본데? 2분만 참을 걸. 여기도 비는데. 봅시다. 제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EBS 연계는 종말이다. 그러니까 EBS 연계를 느낄 수도 없고 느낀다고 문제가 풀리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지문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6평 때는 내가 급상승했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요번에도 난이도는 높습니다. 상승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된 지문들이 많아졌어. 전형적인 게 뭐야? 대입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파악이 6평 때는 풀만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지. 대입 파악이 원래 좀 어려운 게 나와 섞여야지 정상인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9평에 대입 파악에 몰빵을 해버렸어요. 빈칸 추론에 나올 만한 지문들이 대입 파악 쪽에 몰빵이 돼서 나왔어. 그래서 그럼 선생님 수능 때는요?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능 때는 대입 파악에서 한두 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빈칸 다 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점짜리 붙으면 쉬운 지문 아니라고. 그죠? 대입하기 3점. 이번에 제 주제 문제였죠? 3점이 붙은 거 보면 지문 자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가원하고 일반적인 사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달라. 평가원은 무조건 지문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럼 난이도 올라간 거야. 그런 거 느꼈죠, 이번에? 그죠? 그 다음 3번. 규칙성의 파격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6평 때 했었냐면 A, C, B가 정답이고 CBA가 정답이었던 순서 문제들이 나왔어요. 보통은 제일 많은 게 2번, 4번이거든. 근데 1번, 5번이 정답 순위 나오면서 이거 규칙성을 파격했네. 역시 평가원스럽다. 라는 얘기를 했고, 평가원은 원래 규칙적인 게 아닙니다.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평가원스러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 요번에 어떤 부분에서 규칙이 파괴됐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서 문제를 푸는 걸 잘 생각해봐. 지문 그 덩어리가 4개가 있잖아. 제시문 A, B, C가 있으면 항상 제시문 읽고 나서 앞부분을 읽으면서 근거를 찾지. 그지? 아니면 뒷부분을 보면서 또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근거를 찾지. 가운데는 잘 안 봐. 가운데의 근거들이 쏙쏙 박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규칙성의 파격이다. 어떻게 보면 이 규칙은 평가원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웠던 규칙이 있죠. 스킬이라든지 뭐 독해 강의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여실히 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친한 어떤 선생님한테 카톡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요번에 31번 빈칸 추론 문제 틀린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틀리는지 나는 알아요. 31번 문제 유형은 평가원스러운 문제이고 논리 추론 빈칸이라고 하는 특정 유형이잖아요. 논리 추론 우리가 배워왔던. 기억나죠? 그거는 논리 추론 같은 경우는 똑같은 표현이 본문에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근데 애들은 똑같은 표현을 계속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았던 거야. 나와 안 나와? 어떤 표현하고 얘가 비슷해 보이지 걔를 찍고서 다 틀린 거예요. 32번 틀린 애들이. 알겠어? 이거는 잘못된 규칙을 배운 거야. 잘못된 규칙. 이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뽑아넣는 거다라고 배운 애들이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거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이 빈칸 추론 문제에 있다. 그게 31번, 32번의 논리 추론 빈칸이라는 형태로다가 자주 나온다.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6월에는 논리 추론이라고 보이는 게 별로 없었어. 근데 요번에 확실한 또 느낌을 주는 게 나왔죠. 알겠어요? 수능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도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3개가 6월 달에 얘기했던 거고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맨날 규칙적인 것만 접했던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고정된 형태의 그런 틀만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격이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얘기하니? 순서 삽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순서 삽입 교재에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야. 순서 삽입의 근거는 오로지 뭐뿐이며 뭐뿐이며 내용뿐이며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내용이 중심이었어. 특히 39번 문제 순수하게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알겠어요? 내용이 핵심이었어. 아이들은 더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앞에 어 플러스 명사가 있겠지. 이런 걸 찾는다고. 그런 건 수능 유책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에 의존했다간 틀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 오로지 내용에만 초점하세요. 봅시다. 6평하고 9평의 오답률을 선생님이 두 개를 정리했어. 70% 이상하고 60에서 69%를 정리를 했는데 70% 이상, 원래 80% 이상도 있는데 80% 이상은 6평에는 있었지만 9평에는 없어요. 9평은 79%가 제일 최고니까 이때 80% 넘어가는 게 있었고 이해돼? 근데 그냥 70% 이상이라고 하면 80%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6평하고 9평이 네모랑이야.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8점, 100점 맞는 학생들의 영역이거든.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쪽 98점에서 100점에서도 변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죠? 그리고 80%가 넘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 그런 거 나오면 해설 강의의 해설들이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들도 이해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요번에는 그럴 만한 지문이 많지 않았어요. 한 지문 정도? 요번에는 그럴 만한 지문 한 지문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길 보셔야 돼. 60에서 69%. 여기가 이제 90점대 초반, 초중반부터 그 이하 학생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5문항에서 8문항으로 3문항이 증가했어. 3문항은 평균적으로 3점, 3점, 2점 잡으면 8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8점 떨어진 애들이 제일 많을 거다. 선생님이 추출한 겁니다. 알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상위권 아이들은. 이 시험에서 안 떨어지는 애들은 극상위권 아니면 아까 얘기한 5등급 미만 학생들. 알겠어요? 시험에 난이도랑 관계없는 학생들. 그런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 어차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지금 수능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보통 2, 3, 4, 1, 2, 3, 4 등급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타격이 컸을 만한 시험이에요. 갑자기 지문이 안 읽힌다. 왜냐면 여기 있는 지문하고 여기 있는 지문하고 힘든 지문들이거든. 지문이 안 읽힌다는 느낌 확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자기가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약한 부분 찾는 거야. 지피지기해야지 백전불태라는 말 알죠? 내가 나를 모르면 대비를 못해. 내가 뭐에 약하지?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시간을 높이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했던 구문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기 하는 수밖에 없어. 양치기를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양치기로다 시간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고정된 세트가 있어야 돼. 고정된 세트라는 것은 빈칸 4문제면 빈칸 4문제. 빈칸 4문제 31번부터 34번까지 4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를 쫙 똑같은 패턴으로다가 쫙 놓고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이해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재는 거야. 문제 풀 때는 내가 풀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날리지 말고. 날린다는 건 뭔지 알지? 내가 읽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이거 날리는 거거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읽어서 풀라고. 그래서 그 4문제를 풀고 재는 거야, 시간을. 그러면 뭐 처음에 14분이 나왔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세트 풀 때 그 14분 안에 들어오려고만 노력하면 돼. 이해돼? 그래서 계속 재다 보면 어떨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추이가 보여. 아, 빨라지는구나. 양치기 하면 그렇게 빨라져요. 모의고사 한 세트 가지고 해도 돼. 모의고사 한 세트 가지고 하면 기준 시간이 45분이거든 원래. 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해요. 45분에 들어오면 안전한데 실제로 학생들이 한 세트 풀면 45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70분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듣기 없이 푸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밀어붙이세요. 다 풀어야 돼. 모든 문제를. 그래서 한 세트를 밀어붙여서 풀고 또 시간 재고. 그 다음에 또 한 세트를 풀고 시간 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시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행해야 되는 거는 한 세트를 풀었다라든지 하면 이거를 다 복습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복습 못해. 오늘 해설 강의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주요 문항 전체도 아니야. 한 70% 정도 문제 풀 건데 그거 푸는데 3시간이 모자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대로 분석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 시간이 안 걸리면 공부가 아니야. 제대로 분석하면 한 지문에 20분, 30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다 하면 영어하다 끝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실력 하나도 안 써요. 딱 한 지문만 붙잡아. 한 지문만. 한 지문만 붙잡아가지고 걔를 파고들어. 거기 있는 것들, 단어들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장들 다 분석해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서 얘가 얘를 꾸미고 얘가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사고 이런 거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 해설지랑 비교해. 내랑 해설지가 큰 차이가 없으면 대충 맞은 거잖아. 큰 차이 있으면 그 부분 체크해야 돼. 너 잘못한 거야. 그런 거는 질문하시고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선생님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그렇게 공부했으면 한 번 공부하면 내게 안 되거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고 반복해서 읽으라고요. 9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이 시험지 가지고 성공한 학생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학생이 시험지를 4번 접어 이렇게. 4번 접어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걸 읽고 해석하는 거야. 잠자기 전에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 이거를 계속 한 지문을 며칠 동안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한 지문 한 지문 해나간 거야. 그게 실력이 많이 늘어요. 공부는 반복만 이루어지면 실력은 늡니다. 알겠어? 실력이 는다는 건 속도가 느는 걸 포함하는 거야. 반복할 때만 속도가 늘어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땡기셔야 돼. 알겠어? 아, 나는 듣기 할 때 무조건 독해를 같이 해야지. 근데 듣기 나오는 순간에 독해를 풀고 있으면 듣기가 망합니다. 듣기 할 때 독해 푸는 거는 듣기하고 듣기 사이에 틈에 읽는 거지.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 얘들아. 알겠어? EBS 지문도 많이 나오고 멀티태스킹은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듣기 틀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려서 하지 마시고 듣기 할 때는 진짜 쉬운 것들 하면서 문제 없는 것들. 왜 내용일치 문제 뭐 실용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줄 한 줄씩 봤을 때 그것만 처리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것들. 그죠? 그런 문제 정도 푸시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 풀면은 내가 보기에 잘 푸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알겠지? 그리고 양식이 하면서 전략도 좀 세우시고요. 자기가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 알겠어? 빈칸 뭐 33번부터 풀겠어. 붙들고 있다가 그 한 문제를 한 20-30분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애 봤어. 옛날에 제종말에서. 한 지문을 25분을 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풀었어. 맞췄어. 잘한 거야? 나머지 한 20문제 못 풀었을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보짓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쉬운 거 잘 풀 수 있는 것부터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보자. 그럼 남은 기간 해야 될 약점, 아까 얘기한 거야. 약점 파악 및 보충, 양치기, 실전 연습 및 피드백. 실전 연습은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거를 진행할 거고요. 아시겠죠? 이제 해설을 시작하는데 18번, 19번, 20번까지는 안 해도 되죠? 굵직한 거 합시다. 굵직한 거. 이런 거 설명하려면 설명할 거 있지만 요거 하나 보고 가자. 19번. 19번에 세 번째 줄 보세요. 19번에 세 번째 줄. as well as라는 표현 나왔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as well as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뜻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뭐뭐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뭡니까? 뭐뭐만큼 똑같이 잘이란 뜻이 있어요. 얘는 비교 구문이에요. 알겠어요? as 원급 as 구조일 때가 2번이고 우리가 그냥 수거로 암기하는 접속사 표현이 1번. 이해됐어? 아마 이번 시험에 이 두 개 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He was not sure.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뭘 확신할 수가 없었어? if it에서 뭐뭐인지죠. 뭐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가 경기할 수 있는지를 as well as 똑같이 잘 경기할 수 있는지를 뭐만큼? 그 부상 전만큼. 알겠어요? 부상이 생기기 전만큼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게임 하는데 뭐 잘했다라는 얘기에서 뭐 심경은 쉽게 앵셔스에서 카운프던트로 바뀌었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장의 직접적인 표현들 있잖아. 뭐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ought to라든지 명령문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그죠? 뭐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쓰이게 되면 거기에 필자의 주장이 담기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었어. 평가원에. 그래서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있으면 고마워하시면 되고요. 없다고 이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그냥 내용으로 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 전체를 다 읽고 푸는 거야. 전체를 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 앞뒤만 보고서 풀어라. 수능 시험장 가서 그게 될 것 같니? 그 간 떨리는 그 시험 상황에서 그게 될 것 같아? 앞뒤만 읽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뒤만 읽으면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내용이 안 들어오면 딴 생각이 납니다. 그냥 내용에 푹 빠지세요. 알겠어? 소설책 같은 거 읽으면 시간 가는 거 모르잖아. 내용에 빠지면 시간이 훅 가는 것처럼 딴 생각도 안 나. 아시겠어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밑에 그 have to란 표현 여기 부분에 이제 중심 내용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21번이 이제 학생들 오답률 4위니까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들 일단 여기 21번, 22, 23, 24페이지 여기를 대입학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입학. 근데 21번에 이 밑줄이 대의의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뭔 말이냐면 이 함축음이 묻는 문제가 아직 유형 자체가 완벽히 고정되질 않았어. 이거 나온 지 2.5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기출문제 자체가 몇 개 없어. 한 기출문제 3년씩 풀다 보면 갑자기 이 문제가 왜 없어졌지? 라는 생각 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유형은 지금 고정돼 가는 단계이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주제인 것도 있었고 주제가 아닌 것도 있었어. 알겠어요? 주제인 것도 있고 주제가 아닌 것도 있었다고. 그래서 주제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 빈칸도 주제다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빈칸이 주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강사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평가원에서 파격을 한번 줬죠. 통념을 빈칸에 내버렸어. 다 털렸어. 무슨 말이 돼? 주제의 정반대 내용 아니야? 마찬가지야. 얘는 주제라고 알고 있으면 언젠가 털린다고. 주제랑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야. 왜? 문단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은 다 주제랑 연관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된 거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도 당연히 주제랑 관련되겠지. 그 얘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올해 모의고사를 만들고 어떤 그 유명한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그 팀, 선생님들 여러 명이서 검토를 했어요.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를. 근데 내가 올해 만든 함축 의미 모의고사 그 문제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함축 의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있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거든. 근데 이번에 어려운 단어 나왔잖아. 풀리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알았다 문제 풀 때. 없지. 알았어 원래? 할 말 없네. 대부분이 모르잖아. 그죠? 대부분이 모르잖아. 이거 어려운 단어다. 그럼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왜 별표도 안 주겠어? 이 함축 의미에서. 이 부분 모르면 못 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차피 함축 의미는 이거 맥락 속에서 파악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표현들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됐어? 심하면 이거 무슨 문제처럼 풀어도 돼? 빈칸처럼 풀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차라리 이거 해석하라고 빈칸에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럼 진짜 또렷하게 풀릴 수도 있다고.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거 써 있는 거니까 읽읍시다. 빈칸이 많이 읽을 때 써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모른다고 가정하자. collaboration light switch라는 것을 플릭하는 것은 됐어요? 플릭하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다. 어떤 무언가냐면 지도자들이 이 유일하게란 뜻이에요. uniquely.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남은 못해. 다른 사람들은 못해.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다 하도록.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무언가다라는 얘기야. 즉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고. 지금 이 밑줄 부분이 있어. 그죠? 밑줄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도자만 하는 일이죠. 그죠? uniquely란 말을 만이란 말로도 표현했을게. 지도자만 하는 일이 이거다, 밑줄이다 라고 했어요. 됐어요? 계속 가봅시다. 왜냐하면 several obstacles, 몇몇의 장애물들이 서 있대요. 그 길 안에 서 있대. 어떤 길이야? 사람들의 길.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서 있대. 그러면 어떤 길 안에 뭔가 서 있다는 표현은 뭘까요? 길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사람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물들이 서 있어. 방해. 사람들을 방해. 어떤 사람들이야? voluntarily working alone. voluntary부터 alone까지는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말로 쓰였죠. 그죠?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몇 개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혼자서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해.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건 지도자가 하는 일이 되는 거야. 밑줄이. 알겠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포지션드 투도 그럼 왠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져요. 표현 자체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 빈칸이 되는 이유가 장애물들이 혼자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 됐지? 그 다음 for one thing. 갑자기 한 가지 것으로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 한 가지 것이 뭐예요? for one obstacle. 하나의 장애물인 거야. 한 가지로. 한 가지 장애물로 the fear. 장애물이 뭐가 나왔어? 두려움이야. 어떤 두려움이에요?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루프가 뭐니? 이렇게 생긴 고리 같은 게 루프죠. 그러면 루프의 밖에가 아우러보거든?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밖이지. 그럼 루프의 밖에 남겨지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여기 남겨지는 것의 두려움. 여기 존재하는 것의 두려움이야. 이걸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아싸인 것의 두려움이죠. 이거 인싸잖아. 여기는. 이거 아싸지. 아웃사이더. 이해됩니까? 아싸가 되는 것의 그 두려움이라는 얘기야. 그것이 can keep, 유지시킬 수 있어. 그들은 그 사람들을 glued, 딱 붙어있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뭐에 붙어있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 기업의 소셜미디어에 딱 붙어있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란 얘기야? 첫 번째 장애물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봐봐. 왜 이게 장애물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데 왠지 혼자서 일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싸 되는 느낌이 들지? 아싸 좋아 싫어? 싫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안 일하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for another 이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네. individuals 개인들은 don't wanna be 되고 싶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야. 고립된 것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야.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 보이니까 자꾸만 옆에 가서 놀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 for another 또 하나의 장애물로 for another obstacle이에요.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아는 것이죠. 뭐라는 것이야? 그들의 팀메이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준대요. 제공한대요. 뭘 제공한대?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편안한 느낌, 안정감 이런 걸 준대. 그럼 이게 여러분들 왜 장애물이니? 팀메이트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안정감을 줘. 이게 왜 안정감을 주는 게 왜 장애물이야? 지금 여기서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야. 팀 동료들이 뭐 하는지 모르면 불안한 거야. 팀 동료들이 뭐 하는지 알면 안정감이 있겠잖아. 이 이유가 장애물이라고.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알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행동을 조화가 되도록 뭐랑 그룹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다음에 it's risky. 그것은 뭐하대요? 리스키하대. 그것은 뭐하대? 위험하대. 이승 가짜 주어져. 그것은 위험한데 그것이 뭐하는 거야? to go off. 잘 봐봐. go 다음에 off가 쓰였지. 이런 거 나올 때 영어를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힘들어요. 일단 go off라는 이거 수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대부분 학생들, 그지? go 뒤에 off 저런 것들 보니까 동사 뒤에 부사 같은 거나 전사 같은 거 붙으면 수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면 저건 뜻을 내가 외워야 되는 거야 생각해. 뜻을 외워야 되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 문법 문제 spend 뒤에 off가 나왔을 때도 학생들 똑같이 생각했어. spend off? 수거인가 보다. 수거 아니었어. 근데 수거인가 보다. 그러면 얘들이 수거라고 하면 이거 뜻을 모르면 아예 해석을 못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그죠? 가장 중심적인 의미에서 출발하라고 그랬지. go는 뜻이 뭐야? 가는 거지. off는 중심 의미가 뭐야? off의 중심 의미가 뭐죠? 네? off는 뭐에 받는 말? on에 받는 말. 스위치 보면 on, off라고 써있잖아. on은 중심 의미가 뭐야? 붙어 있는 거.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붙어야지. 이게 on이야. off는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off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전차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전치사에 쓰면 목적어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부사로 쓰였으면 왜 부사로 쓰였을까? 뻔하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날아간다고. 문맥적으로. 잘 봐.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면 이 go off라는 말을 찾으면 제일 첫 번째 뜻이 뭔지 알아? 폭발하다야. 이거 암기하면 도움이 될까? 그것은 위험하다. 폭발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 몰라요. 폭발하는 건 이 문맥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왜 go off가 폭발하다가 되는지를 이해해야지. off는 중심 의미가 뭐라고요? 떨어지는 거야. 수류탄이 터질 때 어떻게 돼? 한 덩어리였던 게 파편이 돼서 떨어져 나가지. 분리되지. 이게 off야. 알겠어? 그래서 go off란 말은 폭발하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근데 비행기가 지면에서 떨어질 때도 go off 쓸 수는 없잖아. 그럼 비행기 폭발이 되니까. 그죠? 그때는 take off 쓰는 거고. go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take거든요. 여기서 go 잘 봐봐. 여기서 go off 하는 주체는 there라고 나오니까 그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떨어져서 가. 누구한테서 떨어져 가는 거야? 그것만 잡으면 돼. 그거 잡으면 이 표는 그냥 잡은 거야. 뭘까요? 어디서 떨어져요? 동료들이죠? 이해돼? 문맥적으로 동료들에서 떨어져 가는구나. 그래 파악되니까 이게 부사가 된 거라고. 알겠어? 부사는 문맥적으로 전사 뒤에 있던 게 탈락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법적으로 particle이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인데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부사로 보시면 되고. 그것은 위험한데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게 위험한 거야. 이해되죠? 루프에서 떨어지는 거, 사람들에서 떨어지는 거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그들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근데 어떤 새로운 무언가야?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아마도 성공적이지 않을 무언가예요. Right from the start. 바로 처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 하나를 혼자 해볼래? 나가잖아. 바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성공하겠니? 아니지. 그지? 그런 걸 혼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스스로 이렇게 그 팀 동료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하다? 위험하다. 당연하죠. But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But 하지만 뒤집죠. Even though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 그것이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뭐 하는 것이 개인들이 to be hyper-connected. 하이퍼라는 것이 과하게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거. 과하게 연결되는 거, 딱딱 붙어 있는 거. 이해됐어요? 그것이 개인들에게 안도감을 느껴지게 해주죠. 그것은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it's better. 여기 it하고 여기 it은 달라요. 여기 it은 for individual to be hyper connected를 받아주는 가주어였어. 하지만 여기 있는 it은
if 절 안에서 그 if를 뺀 뒤에 절의 내용 있죠. 요 전체를 대신하는 it입니다. 부사절 같은 거 나올 때 when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if절 같은 거 나올 때 when이나 if를 빼고 그 뒤에 내용을 it으로 받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그게 더 나은 거야. 그 조직에게는. 됐어요? 회사겠죠? 뭐가 더 나은 거야? 만약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꽤 성숙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봐봐. 지금 장애물은 뭐 어떤 장애물이었어? 장애물은 사람들이 막지? 그지?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사람들이 혼자서 뭐야? 혼자 일하는 게 뭐야? 일하는 것이 어떻다? 더 좋다. 봐봐. 사람들은 혼자서 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장애물이라고 써놨지만 사람들은 혼자 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속성이. 근데 회사는 혼자 사람들이 일할 때 이익이 된다는 거야. 모순이 발생했지. 그죠? 모순이 발생했네. 그러므로야. 인과네요. 그러므로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그것은 지도자의 일이 된다. 그것은 지도자의 일이 된다. 지도자의 일 뭐예요? 이거잖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지도자의 일이네? 맞지? 그러면 그것은 지도자의 일이 된다. 이시 가짜 주어고 to 이하가 뭐가 되니까? to 이하가 진짜 주어잖아요. 맞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o 이하지. 그럼 이 지도자가 하는 일, 지도자의 일, 이것은 뭐랑 똑같아야 돼? 이 가로의 내용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으면 A는 C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줄의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어렵니? 단순하지. 단순하죠.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잘 읽으면 정답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봐봐. To create conditions. 뭐 하는 거야? 상황을 창조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상황이야. 전체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뭘 상징해? 조직이죠. 그죠? 조직에게 좋은 상황을 창조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enforce라는 것은 좀 약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함으로써 뭐를?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거.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한다는 거. 잘 봐봐. 간헐적인 상호작용이 뭐야? 상호작용의 문맥적 의미가 뭐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거지. 그걸 간헐적으로 만든다는 건 뭐야? 90%는 혼자서 일하게 만들고 10%만 모여서 일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모여서 일하게 한다는 거야? 10%에 대한 게 핵심이야? 90%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야? 90%의 게 핵심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혼자 일하게 만들고 간헐적으로만 같이 일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90%의 얘기, 즉 혼자서 일하는 것을 주가 되게 만든다는 게 핵심이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때조차, 않으려 할 때조차. 됐나요? 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intermittent한 interaction이 되겠죠. 그죠?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그것이 처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 없이. 혼자서 일하는 걸 사람들이 나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도록. 알겠어요? 그러면 선지로 가볼게. 지금 요 내용만, 지금 노란색 가로 부분만 기억해. 첫 줄에 나왔던 표현 알 필요가 없어. 1번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아야 돼? 지금 밑줄이랑 정답 선지랑 똑같으니까 이거 정답 선지 내용이 결국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내용을 똑같아서 찾으라고. 1번 breaking physical barriers and group norms that prohibit cooperation. 잘 보세요. 깨는 거지. 물리적인 장벽을 깨고 그룹의 규범을 깨는 거야. 협력을 방해하는. 협력을 막는. 그럼 협력을 막는 것들을 깨버리면 이거는 뭘 촉진시키라는 얘기야? 협력을 촉진시키는 거죠. 협력을 촉진시키다는 건 혼자 일하는 게 만드는 거야? 모여서 일하게 만드는 거야? 모여서 일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정답은 뭐가 돼야지 돼? 혼자서 일하게. 그럼 정답과 뭐가 돼? 반대가 되는 거야. 180도 반대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and start working individually.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멈추게 시키고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의 have는 시키다예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게 시키고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일하게 시키는 거야. 맞아? 맞지. 이거 정답이네. 깔끔하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헐적인 상호작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 이해 못해서 만약 틀렸을 건데 글의 구조는 되게 단순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평가원이 얼마나 착하냐면 지금 이걸 단순화시키면은 이 글에 나온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뭐야? 혼자서 일하는 거하고 함께 일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문맥적으로 혼자서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나누면 쫙 나눠져요. 3번은 뭐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쏟게 하는 거지 리보트는 바치다 쏟다라는 뜻이에요. 뭐해? 온라인 협력에. 아무튼 협력은 다 뭐야? 함께 일하는 거지. 틀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Shaping environment. 환경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환경이냐면 거기에서 높은 생산성이 필요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 있나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왜 틀렸냐면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이라는 것은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일 좀 열심히 해요. 일 좀 열심히 해요. 이런 식의 환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그게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과는 관련이 없죠. 약간 말장난이 있었어요, 이번에. 선지들의. 그래서 얘는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5번. 노동자들이 to focus their attention on group project. 그룹 프로젝트에 자신들의 관심이나 집중을 쏟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쏟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협동이죠. 정답의 반대죠. 알겠어? 이해돼요? 첫 문장 다시 볼게요. 잘 봐. 네, 이번에는 해설 강의를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원래 취미가 분석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들 해설 강의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틀린 거 찾기거든? 근데 귀찮다. 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개 보다가 때려쳤어. 근데 처음에 몇 개 보는 거에서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 이거 2번 선지는 좀 정답이라 하기 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함께 일하는 걸 멈추게 시킨다고 아무래도 간헐적이라고 했으니까 90% 10%에서 그 10%도 있으니까 90 플러스 10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90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래서 이게 정답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잘 봐. 이거를 이해하면 90이 맞아. 협력의 전등불을 플릭하는 거야. 플릭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틱 해가지고 키거나 끄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여. 킬 때도 쓰이고 끌 때도 쓰인단 말이야. 이래서 스위치를 탁 켜다 끄다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문맥적이면 켜는 거야, 끄는 거야? 끄는 거지. 왜냐면 협동의 전등을 켠다는 것은 협동하고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협동불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 문맥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끄는 거지. 끄는 건 뭐야? 멈춰요. 이제부터 혼자 일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맞아. 2번이 정확히 잘 만들어졌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면 잘 만들어지게 보인다.
애매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좀 더 애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22번. 이것도 어려웠어. 하기 전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는 거. 대입 파악의 정답 선지의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요건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틀려요. 이 기준을 꼭 세우고서 풀어.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본문 내용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용 일치 돼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대입학 선지는 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야.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항상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물으면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이해돼요? 왜 늦었니? 버스가 빵꾸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왜 늦었니? 묻는 건 추상적이고 답변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선지는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물을 수 있어. 그리고 본문에 그걸로 답변할 수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된 선지라면 반드시 답변이 돼. 정답 선지라면. 알겠어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야. 1번이야.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가끔은 일부의 내용 너무 좁은 거 있지. 좁은 걸 갖다 놓고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전체 내용이 포괄이 안 되죠. 일부 내용만 포괄하겠지. 그지? 전체 내용이 포괄돼야 돼. 특히 얘가 여러 개 나왔을 때 그 얘 중에 하나만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답될 수 없어요. 세 번째. 반드시 뭘 포함할 것? 핵심어 키워드를 포함할 것. 키워드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 있고 또 키워드도 추상화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제목 문제는 추상화된다. 주제와 요지에선 추상화가 없어. 키워드 그대로 때려박아요. 알겠어요? 키워드는 선생님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이래서요? 반복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옛날에 스킬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 야, 쭉 봐봐. 주제, 제목, 요지 봐봐.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 있지? 걔 선지에서 찾아. 몇 번이야? 얘 정답이야. 이렇게 가르쳤어. 알겠어? 그런 게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잘못 가면 스킬 되는 거야. 거의 찍기 수준에. 무슨 말 이해돼요? 진짜 시간이 없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단어 몇 개만 들어온다. 그럼 어쩔 수가 없지. 그럴 때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100%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보자. 앞에서도 읽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스킬 없어요. 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풀이법은 뭐야?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야. 그 풀이라고 불리죠. 그런 거 들어봤어? 국어에서는 김동욱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그 풀이라고.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 영어에 김동욱 선생님인데요? 살짝 기분 나쁘죠? 김동욱 선생님이 국어의 상병 아닌가요?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똑같아요. 가보자. 역사적으로 The professions and society. 그 전문직들과 사회는 have engaged in 참여해왔다, 관여해왔다. 뭐 하는데? 이 협상의 과정에 관여해왔다, 참여해왔다. 근데 어떤 협상의 과정이 있냐면 intended, 의도된, 뭐 하도록? 정의하도록. 뭘?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의 용어를, 조건을 정의하도록 그 의도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조건을 지금부터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하도록 의도된 협상의 과정에 관여해왔다, 참여해왔다. 알겠어요? 쉽게 해서 조건을 함께 협의해서 맞춰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AV에서 도치 나왔네요. at부터 전치사구부터 시작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전치사구지. 전치사구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A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가 보여? V가 보이면 무조건 뭐다? AVS 도치예요. 알겠어요? AVS 도치. 장소가 문제에 나왔을 때 A는 장소의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 해석은 주어가 뒤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앞에서 들어갑니다. 핵심에 이 과정에 이 협상 과정의 핵심에 있다. 그 긴장이 있다. 모사의 긴장이 있다. 그 전문직의 personal autonomy, 그 자율성의 추구와 대중의 요구죠. 책임에 대한 요구죠. accountable, responsible 똑같은 의미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그죠? responsible, accountable 기억나지? 그래서 accountability는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이에 긴장이라고 했거든. 긴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대립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문맥상에 뭐가 등장한 거야? 대리버가 등장한 거야. 그 문맥상의 대리버가 뭔데? 전문직의 자율성의 추구와, 그러니까 전문직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또 하나는 대중의 책임에 대한 요구죠. 이해됐어요? 이게 대립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가 대립되면 중요하니까 대립된 것이고 그 대립관계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립관계가 쭉 이어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키워드야. 아시겠어요? 계속합니다.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to the professions. 사회가 부여하는 거, 수여하는 거, 뭐를 권력과 특권을 전문직에게 수여하는 것은 전제됩니다. 어디에 뭐에 전제되냐면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contribute. To contribute 이하가 willingness하고 ability 동시에 꾸미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해석하기 상당히 까다롭죠. willingness to는 기꺼이 뭐뭐 하는 것이고 ability는 뭐뭐 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기여하는 거야. 사회적 안녕에 그들이 기꺼이 기여하는 거, 기여하는 능력 이것이 전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꺼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특권을 수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라는 건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아까 책임이라고 그랬죠. 책임하고 뭐였어? 자율성이 있었지. 그럼 여기서 그들의 willingness and ability가 뭐 되는 거야? To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책임이 되는 거야. 됐어요? 책임이 전제되는 거야. 특권은 뭐가 되는 거야? 자율성이지. 자율성이 있으려면 책임을 져야 돼. 이 얘기인 거야. 알겠나요? 특권이 있으려면 책임을 져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to는 아까 있는 to하고 병렬입니다. 이 to하고 병렬이야. to conduct, 실행하는 거지. 그들의 일들을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일치하는 방식으로. 뭐랑? 더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사회 가치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그것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뭐가? The expertise and privileged position. 그 전문 지식과 특권 있는 지위. 뭐에? 이 전문가들의 professionals의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특권 있는 지위는 부여한다 권위와 권력을 어떤 권위와 권력이냐면 쉽사리 사용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증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뭘 증진시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전문가들이죠. 그 다음에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이 부분도 해석강에서 조금 다르더라고. 해설들이. They serve가 여기서 they는 전문직이고 이게 꾸미는 관계사 절이고 those는 뭡니까? those는 여기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those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뭘 상징하지? 대중이죠. 알겠어?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희생하여 at the expense of 몸을 희생하여거든? 원래 이 사람들 희생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전문직이 이 사람들을 희생해서 사익을 그들 자신의 이익, 사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could야, could. 조동사는 선생님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동사는 못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 사실을 못 나타낸다고 그랬지. 사실이 아닌 거야.
그럴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돼? 내가 지금 저 얘기하는 건 나중에 선지에 관련된 게 나와서야. 그 다음에 As Edmund Burke observed 2 centuries ago. 그 에드먼드 버케라는 사람이 버케 뭔지 모르겠네요. 이 미라는 사람이 observed 관찰했다는 게 아니라 말했다는 뜻이 있어요. observe에 말했던 것처럼 특히 observe 뒤에 이렇게 막 그 직접 인용문 나오면 말한다고 해석해야 돼. 말했던 것처럼 2 centuries ago 20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이겠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용했겠지. 200년 전 사람인데도 그죠? 글쓴이가 인용을 하잖아.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그러면 그 인용된 내용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일 가능성이 90%야. 10%는 이게 통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앙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런 얘기했는데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존재하는 뭐죠? 맞나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하니? 나 생각을 멈추겠어. 존재 안 하니? 안 보여? 이런 식으로다가 데카르트도 깔 수 있지. 뭔 말인지 이해돼? 글쓴이는 신적인 존재예요. 누구도 데려다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평가원은 항상 파격을 준다고. 90%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 나올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폭 좁게 공부하시면 안 돼. 유명한 사람의 얘기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끔은 통념이 된다. 물론 통념이 되면 주 앞에 나오겠지. 그지? 주로 앞에 나오겠지. 계속 가봅시다. 인간은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자격을 갖춘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자격을 갖춘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자격을 갖춘다는 건 이거 받을 권리 있다는 얘기야. 자격 생긴다는 얘기죠. 정확히 비례해서. 뭐랑 비례해서? 그들의 성향과 비례해서. 어떤 성향? 도덕적인 쇠사슬을 그들 자신의 욕구입니다. 욕구에다가 풋 엎어놓는다는 건 욕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얘기가 쇠사슬로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얘기죠. 속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쇠사슬로다가 그 감금한다는 얘기지. 그러려는 그들의 성향에 정확히 비례해서 그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자격을 갖춘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시민권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야. 시민권의 자격이.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아무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로 다 치환할 수 있어야지. 키워드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특권을 가질 수 있어. 알겠어? 책임을 져야 특권을 가질 수 있어.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 이 얘기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통행의 길이 아니에요. 그럼 일방통행 길은 무슨 말이야? 응? 사회가 전문직에다가 뭐만 주는 거야? 특권만 주는 거야. 이게 일방통행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쌍방통행이란 얘기지. 그럼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았니? 그리고 is never granted absolutely and irreversibly. 무슨 말이에요? 결코 수요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수요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자격도 안 갖춘 애까지도 다 준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뒤집을 수 없게 수요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줘놓고도 아니면 뺏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난 이걸 읽고 나서 뭐가 생각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분들 되게 요즘에 힘드시잖아. 그지? 근데 그분들이 특권이 있죠, 어느 정도. 특권 좀 있어요. 그 직업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강사랑은 또 달라요. 특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특권을 누릴 때는 그런 책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게 떠오르다고 이게 글을 읽었을 때. 그러지 않나요? 보자. 1번.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서 말한다. 똑같잖아, 너무. 그냥 본문에 있는 거랑 그냥 매칭이 똑같이 되지. 이거 어떻게 틀려? 그죠?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니라 그게 본문의 내용이네 그냥. 정답. 2번째.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왜 틀렸어? 이용되어 왔다는 틀렸어. 이용될 수 있다라 했어. 쉽사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글의 키워드
중심 내용도 아니야. 여기 지금 권위라는 말만 있고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잖아. 쌍 두 개가 대립이라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걸로 나왔거든, 이 글에서는. 대리버가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둘의 차이가 핵심이 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편득이라고. 이건 둘의 차이가 핵심인 둘 다 똑같은 비중의 글이야. 이해됐어요? 얘는 틀렸고. 세 번째,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없지? 이런 말 자체가 없었지? 네 번째,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가 있다. 옛날엔 이런 요건이었는데 지금 이런 요건이에요. 있어 없어? 없지? 다섯 번째,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 있어 없어? 자율성과 특권과 업무 성과의 상관관계 있어 없어? 없지.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쓴 건 아까 in proportion to 그것 때문에 쓰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 표현이 왜 나왔었어요? 책임을 지는 만큼 권리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쓰인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에 너무 끌었다 야.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주제 갑니다. 3점. In Kant's view, 칸트의 시각에서 geometrical shapes, 기하학적 형태들은 너무 완벽해. 뭐하기에? 미적 경험을 유도하기에. 봐봐. 기하학적 형태. 이 어떻다? 너무 뭐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미적 경험이 아니라나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insofar as 뭐만 하나 있어서 they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f idea. 그것들이 내일은 누구겠어요? 맞죠? 기하학적 형태들이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뭐해? 그 기저에 있는 개념이네. concept or idea는 얘도 개념이고 얘도 개념이니까 그때는 하나를 퉁치는 거야. or이라는 건 동의어 그냥 반복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것들이 그 기저에 있는 개념하고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thus 그러므로 정확성을 소유하는 한에 있어서 어떤 정확성입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고 칭송했던 정확성을 소유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들은 can be grasped. 뭐 될 수 있어? grasp이 쥐다야. 쥐다가 한자로 악자라고 그랬죠. 악. 그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조직을 장악한다 손으로 쥐는 거지. 장악이란 말도 grasp의 뜻이고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도 역시 쥐는 거야. 이래서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파악하다야. 파악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뭐야? 이해하다야. 이해하다. 기하학적인 형태는 이해될 수 있다. 파악될 수 있다. 잘 봐봐. 요거에 설명할게.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세 변과 세 각을 가지는 도형이죠. 맞죠? 그럼 세 변과 세 각을 갖고 있는 도형이라는 것이 underlying conceptual idea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요거만 알고 있으면 어떤 도형을 딱 봤는데 변이 세 개가 있고 각이 세 개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것들은 기하학적 형태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뭐랑 똑같은 말이야? 감정은 이게 감정이랑 같은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도 그것들은 기하학적 형태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인 그런 범위로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움직이지 않는다. 상상력에 자극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상상을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Forms or phenomena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나왔지. 대조지. 여기 또 뭐가 등장한 겁니까? 대립 개념이에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평가원은 대립 개념이 나오면 어려운 지문이라고. 어려운 지문에 대립 개념 무진장 많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대립 개념 계속 나오고 있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형태와 현상인데 that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그 어느 정도의 measurable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immeasurable 그러면 측정할 수 없는 거야. 그 immeasurability 그럼 뭐예요? 측정 불가성. 측정 불가능성, 어느 정도의 측정 불가능성을 갖고 있는
형태나 현상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대조니? 얘랑 대조가 되겠지? 그지? 측정 불가능성을 가지는 그냥 측정 불가능한이라 합시다. 측정 불가능한 형태나 현상 이게 지금 대립된 겁니다. 됐어요? 얘는 완벽하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대리브니까. 대리버가 나오면 무조건 흑백 논리 적용해야 완벽. 얘는 뭐? 불완벽. 이해됐어요? 또는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제약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약되지 않지? 그지? 얘네들은 제약되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제약되는 거야. 이해돼? 안 써 있어도 이렇게 파악하라고 흑백 논리로.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완벽한 거고 얘는 완벽한 게 아닌 거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나 현상은 자극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아까 이 상상 자극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어? 얘는 상상 자극해요? 얘 상상 자극하겠어 안 하겠어? 아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에 자극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hence 그러므로 그러면 hence라는 저 단어가 쓰였을 때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해가 안 될 거야. hence 다음에는 이 표현이 거의 맨날 생략이 자주 일어납니다. hence 다음에 comes. 저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기억납니까? hence comes. 그래서 따라 나온다는 거야. 뭐가? 그 능력이. hence는 A고 comes는 V고 뒤에 있는 게 주어야. 뒤에 있는 게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뒤에 있는 게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 능력. 어떤 능력? 유도하는 능력. 이끄는 능력이죠. 뭐를? 숭고한 미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들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여기서 측정 불가능한 형태 또는 현상이거든. 얘네들은 숭고한 미적 경험을 끌어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정반대잖아 완전히. 대립됐으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 이 측정 불가능한 대상들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즐거움은 이게 그럼 뭐야? 즐거움이네. 맞죠? 즐거움은 어디야? 이 측정 불가능한 대상들이라는 것은 정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형태가 없는 그런 대상들이고요. 이것들은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다. 즉, 그 즐거움은 정의될 수 있다. 뭐 하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한 사람 자신의 감정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뭐야? 자기의 정신활동 즐기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namely, 즉 the pleasure consists of. 그 즐거움은 구성됩니다. 뭐로 구성됩니까? being challenged, 도전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투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해독하려고. 뭐를? 그 현상을. 어떤 현상이야? present view. 존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to view, 시야 속에. 즉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걸 현상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얘기한 거지. Furthermore, 게다가 part of the pleasure comes from having one's comfort zone violated. 그리고 그 즐거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뭐로부터? having, 시키는 거죠. 또는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comfort zone, 안락지대가 잠깐 violated, 침범당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얘기야. 그 안락지대가 침범당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공포라는 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지만 공포 영화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비슷한 거예요. 내 안락지대가 침범당하면 약간 스릴을 느끼는 거지. 스릴도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킹 타고 롤러코스터 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짜릿하죠. 내년에 대학 가서 그죠? 그런 데 가서 좀 타고 오세요. 재밌잖아. 나는 지금 아들 녀석들하고 옛날에 어딘가 갔어. 어린이 대공원인가?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았어. 나만 탔어. 롤러코스터 나만 탔어.
애들이 사는 걸 좋아하면 맨날 갈 텐데 그 핑계로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되기 위해 선생님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할게.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같이 만드는 가렛이라는 친구라고 하고 그게 조금 나이 차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가렛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직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가렛이 미술품, 그러니까 미술, 화가의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판권을 가진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에 저번에 초대받아서 갔었지. 가서 막 풀칼라 책 이런 거 있잖아. 화보집이라고 하나요? 엄청 비싼 거 그것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 그 가렛이 그때 그 얘기더라고. 갔더니만 그림이 범상치가 않아요.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림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쁜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좋거든요. 정물화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나는. 근데 가렛이 그러는 거야. 만약에 꽃의 그림이 있다고 하면 아침에 봐도 꽃이고 점심에 봐도 꽃이고 저녁에 봐도 꽃이고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꽃을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추상화는 볼 때마다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약간 이해 안 됐는데 이거 보고서 이해됐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정물화 같은 거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추상화 같은 거야. 바로 이해되지? 그러면 가봅시다. 1번. Diversity of aesth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eras. 다른 시대에 있어서 그 미적인 감각의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미적 감각의 미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게 나왔나요? 이게 다양한 거니? 미적 경험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것은 미적 경험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다른 시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시대마다 미적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무슨 낭만주의 시대는 어떻고 무슨 시대는 어떻고 이런 얘기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안 되니까 없어야 돼. 두 번째, inherent beauty in geometrically perfect shapes. 이런 게 평가한다는 선지예요. 여기서 geometrically perfect shapes는 어떠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이해 안 됐나 보다. 야, 소리 없는 아우성은 자체가 모순인 표현이잖아. 여기서 geometrically perfect한 것이 beauty 할 수 있니? 이 글에서? 못하지. 이 표현 자체가 소리 없는 아우성하고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틀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conceptual imperfection in modern aesthetics. 봐봐, 이런 게 주제가 되려면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성의 개념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개념들이라는 것은 복수형이 쓰였잖아. 본문에 열거됐을 거야. 개념들 뭐 있어? 얘기해 보세요. 이게 본문에 있었으면 답변이 된다고. 첫 번째 개념은 이거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돼. 정답 아니야? 지금 1단계를 통과 못하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알겠어요? 다음 네 번째. 타고난 성향이죠. 뭘 향한? 미적 정확성. 아까 이거가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얘구나.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얘구나. 그죠? 미적인 건 정확한 게 아니지.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어디서 내가 해석했던 건 기억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네 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적 즐거움 뭐로부터? 제약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해. 봐봐. 제약되지 않은 것들 어디 나왔니? 여기 있잖아. 이거 제약된 거. 이거 제약 안 된 거. 제약되지 않은 것들은 이거잖아.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미적인 즐거움. 미적인 즐거움이 나오지. 정답이지. 일치하네. 아시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하고 싶시다. 제목입니다. 아이고. 보자. The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되었는데 법률과 통치의 국가가 되었대요. 근데 이것은 that has introduced the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이 공적인 행정이라든지 관리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keep order. 질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도시의 이 institution 제도라는 말보다는 여기서 기구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뒤에 이거에 대한 소유격이 내열로 나오는데 제도가 시민들을 가질 수는 없잖아. 기구는 시민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시의 기구들의 정부의 도시 기구들이 have evolved 진화했다 발전했다 뭐 하려고 제공하려고 뭐 점점 증가하는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누구에게 그들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provided 근데 이것은 제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제공되냐면 taxation process 세금 징수의 절차와 또는 요금이죠. 서비스에 대한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이나 소방이나 길거리 관리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즈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전기수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뭐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 청소해 주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봐.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해 주는데 우리가 돈을 들이진 않지. 세금에서 나가는 거지. 그 전기 쓰면 우리 뭐예요? 전기 세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전기 요금이죠. 전기 요금 내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taxation하고 fee라는 말 나온 거야. Frequently this has displaced the citizen involvement. 빈번하게 이것이. 그럼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대체했다는 거야. 시민의 참여를 대체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시민의 참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돼요?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Money for service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s'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봐봐. 서비스에 대한 돈이라고 하는 거. 그럼 저 돈은 앞에 나온 걸로 바꾸면 뭐야? 세금, 요금. 알겠어요? 그것이 is not replacement. 대체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참여, 시민의 책임, 공적인 참여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에요. 돈 냈다고 책임 없어지고 참여에 대한 그 책임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결국 environment라는 것을 responsibility하고 participation이라는 말로다가 쪼개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밖에 길거리 청소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지? 그럼 옛날에도 그랬을까?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잖아. 하니? 점수 달라고?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동네 어디로 모여야 돼. 초등학교 때. 모여. 그럼 애들이 막 우리 동네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 다 모여. 동네 친구들. 그때부터 뭐해? 청소. 담배꽁초 줍고 뭘 하는지 몰라. 시키는 거 하니까.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청소를 하는 거야. 우리 동네 깨끗하게 만들자. 그리고 옛날에 눈 오면 무조건 자기 집 눈앞 다 쓸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폐품 같은 거, 폐품 뭔지 알아? 폐품 그러면 이런 거 감이 없을까? 폐품은 이런 종이를 막 이렇게 묶어놓은 걸 그때 폐품이라고 불렀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왜 쇼핑백 종이백 같은 데 있잖아요. 꽉 채워가지고 들고 가서 학교에 신문지 같은 거 재활용하는 거. 재활용에 우리는 참여를 했단 말이야. 알겠어?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재활용 버리면 알아서 수거해가고 있잖아. 학교로 들고 가고 그랬었어요. 힘들게 모으고. 아시겠어요? 내가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보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서비스에 돈 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of citizen. 시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천천히 지금 대신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정부가 되는 것에 의해서. 뭐가 됨으로써? 여기서 대체라는 뜻도 있고 대리라는 말이 맞죠?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substitute 대리라는 뜻의 형용사야. 대리의. 그러면 substitute driver가 하면 대리운전사야. 그러면 substitute provider가 뭐야? 대리 제공자야. 정부가 대리 제공자가 됨으로써 지금 대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시민의 책임이. 야,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않니? 시민의 책임을 누가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대신하고 있다. 뭘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시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얘기인 거지. 대체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죠? 결과적으로 철학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 태도와 어떤 의식에 있어서 여기가 조금 이상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했고 가렛한테 물어보니까 가렛도 이상하대. 여기다가 너를 써줘야 된대. 원어민 여기 더가 빠졌대. 원어민이 그랬어. 더가 빠졌대요.
근데 더가 빠졌다는 이 의미가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얘하고 얘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럼 이제 어브이한 앞에 있는 둘 다를 꾸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게 에라튜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연결되는 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에라튜드 좀 뜬금없거든. 내 생각엔 얘하고 얘가 연결되는 게 맞고 얘하고 얘가 연결되는 게 맞고 앞에 있는 체인지인의 인에는 똑같이 걸리고 그다음에 오브이아도 똑같이 수직하고 공유되고 있는 이 구조가 맞을 것 같아요. 확답은 못 드려요. 그래서 확답 못 드려. sense of responsibility라는 말이 원래 책임감이라는 뜻이고 보통 뜻 쓸 때는 어라는 말이 많이 써요. sense of responsibility. 한정사가 없이 안 쓰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데라고 물었더니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다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썼다는 건 얘까지 걸린다는 얘기거든. 원어민의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책임감인데요. 책임의 태도 책임감이야. 우리 어떤 책임이냐면 우리의 도시 기반 사회의 책임이야. 그리고 어떤 책임이냐면 개입할 책임이에요. 개입하게 될 책임. 이래서 그 책임의 의식이라는 책임의 태도에 있어서의 철학적 사회적 변화가 존재한다. 되나요? 그 다음 the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 있는 책임, 모든 시민들의 책임이라는 것 어떤 책임이냐면 똑같잖아. responsibility over citizens 꾸몄고 그 다음에 to be도 앞에 있는 responsibility 꾸미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 꾸미는 거야.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책임. 알겠어? 공동체 의식과 그 관련돼 있는 공동체와 또 관련돼 있는 책임 의식이겠죠. 공동체 의식, 책임 의식인데 모든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그것은 그 의식은 그러므로 감소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시민에 대한 대체, 시민의 의무에 대한 대체는 여기서 의무는 뭐겠어? 참여죠. 시민의 의무와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그런 대체는 can have serious implications. 심각한 결과를 가질 수 있대요. 영향 또는 결과야. implications. 그다음에 이것은 방해합니다. 그 국가들이 그 세계 국가들이 대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뭐에 대응하는 것에? 자연 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앙에 대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As part of a global preparedness, 그 지구촌에 준비된 것의 일부로서, 지구촌이 준비된 것의 일부로서 그 자연적인 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앙에 반응적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반응을 못해. 시민이 참여 안 하니까 반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의 상황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어땠어요? 지금 이게 인공적인 재앙인지 자연 재앙인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시민들한테 참여를 요구하지. 마스크 쓰세요. 우리 어땠어? 열심히 썼지. 그러니까는 발병이 잘 안 됐지. 딴 나라는 안 쓰잖아.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코로나 퍼지고 발병이 올라가고 사망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그거랑 연결하면 이것도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진짜 재앙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참여를 시민들이 이렇게 안 해? 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대신하고 있거든. 세금 받아가지고 요금 받아가지고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건강한 정부 안에 건강한 시민의 책임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건강한 육체 안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 들어봤지? 그 표현이 무슨 말이야?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정부가 건강하면 시민도 건강한 책임을 갖는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래서는 정부가 건강하게 서비스 잘 제공했는데 사람들이 참여 줄잖아. 그지? 안 맞지. 본문의 내용의 일치가 아니라 틀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항상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The rules of modern government.
정부의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단 나아. 정부의 역할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 이런 얘기지? 관련 있어 없어? 지금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잖아. 그 내용이 빠지면 키워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소된 시민의 참여. 이것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야. 무슨 말이면 정부의 서비스가 생기니까 그거의 대가로 일어나는 게 뭐다? 시민의 참여가 줄었다는 얘기야. 정답이지. 작년 9평 문제는 쓰레기였는데 잘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작년 9평은 말도 하지 마. 짜증나. 그 다음에 왜 글로벌 시티즌십, 지구촌의 시민의식이 중요하냐는 얘기죠. 어디에서? 현대 사회에서. 그 이유 나왔니? 본문에 이유 나왔으면 얘기해봐. 없지.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적 이익, 대중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반 사회에서 대중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네. 이거 그 방법이 뭐예요? 안 나왔지. 없잖아요. 정답 몇 번밖에 안 돼. 이해지? 알겠어요? 네. 아유, 대입학 간신히 풀었네요.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